여러분, 2008년 4월 12일 오후 7시 40분경 한 남성이 세상을 떠났습니다. 그 남자의 이름은 한 씨라는 남성. 나이는 31살로 교통사고였어요.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의 한 농장 앞 공터에서 후진 주차를 하던 1톤 트럭이 바닥에 누워있었던 한 씨를 못 보고 그대로 밟고 지나간 거예요.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심장은 멎어 있었습니다. 맨 처음에 관할 경찰서는 단순한 사고사로 처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부검조차 하지 않았어요. 그렇게 한 씨의 시신은 그가 일하고 있었던 인력사무소 사장인 당시 41살의 김 씨라는 남성에게 인계됐고 사흘 만에 화장됐습니다. 뭔가 초고속으로 모든 게 이루어졌죠. 마을 사람들에게, 지인들에게 바보라고 불렸던 그의 죽음은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그렇게 묻히는 듯 했습니다. 하지만 한 씨가 사망하고 보름 정도 흘렀을 때 경기도 지방경찰청 소속 당시 41살의 형사 정 씨는 사건이 일어난 농장을 둘러보게 됩니다.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. 당시 사고가 났던 농장 앞의 공터는요, 트럭이 전면으로 들어가서 차를 세운 뒤에 그대로 다시 차를 돌려서 나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. 공터가 전혀 좁지 않고 넓은데 사건 당일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지도 않았는데, 하나도 없었는데, 주차도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사건 당일 사고를 낸 강 씨는 가로등이나 별다른 조명 시설도 없는 농장 앞의 공터에서 굳이 후진으로 주차를 했던 걸까? 후진 안 하고 그냥 주차해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간인데 주차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후진이 아닌 그냥 주차하는 게 훨씬 편했을 텐데 왜 그날 강 씨는 어둡고 보이지 않는 길에서 굳이 후진 주차를 했던 걸까?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. 그리고 그 순간 설마 보험금이 이 사건에 관련이 있는 건가? 라는 생각이 이 형사분의 머릿속을 싹 스쳐 지나갔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 형사분의 직감, 촉이 왔던 거죠. 그렇게 조사해본 사망자 한 씨의 보험, 아니나 다를까 이 형사분의 촉은 정확했습니다. 이 사망한 한 씨의 이름으로 2개의 생명보험이 가입되어 있었던 거예요. 2006년 4월 4일과 12월 8일에 가입한 이 두 보험의 월 보험료는 총 32만 5,400원. 그냥 뭐 들어봤을 때 그렇게 부담되지 않는 그런 보험 금액인 것 같은데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김 씨가 운영하고 있었던 인력사무소에서 청소, 잔심부름 등 허드렛 일을 하며 일정한 수입도 없이 살아온 한 씨에게는 이 32만원가량의 보험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. 거기다 확인해 보니까 이 한 씨 보험료를 한 씨가 내고 있지도 않은 거예요. 그럼 누가 내고 있었냐? 바로 한 씨가 일하고 있었던 인력사무소의 사장 김 씨가 내주고 있었습니다. 김 씨는 한 씨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신이나 가족들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보험료보다 더 많은 금액의 한 씨 보험금을 내주고 있었습니다. 이 부분이 말이 안 되잖아요. 자기나 가족들 보험금보다 더 비싼 피 한 방울 안 섞인 한 씨 보험금을 자기 돈으로 내주고 있었다? 그리고 4월에 가입한 보험은요, 그해 5월에, 12월 달에 가입한 보험은 다음해 3월에 보험금 수령자가 김 씨로 변경이 돼 있네. 그렇게 한 씨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때 이 김 씨가 받게 되는 사망보험금은요, 무려 8억 원이 넘어갔습니다. 거기다가 교통재해 사망 특약이 최고 한도로 정해져 있었어요. 김 씨가 한 씨를 너무 이뻐해서
그래서 보험금을 내주고 있었던 거 아닌가? 한 씨가 자기가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이 김 씨한테 좀 이렇게 들어달라 부탁을 했던 거 아닌가? 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. 하지만 이 한 씨는 교통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일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김 씨가 운영하는 인력사무소에서 허드렛 일을 했어요. 그런데 무슨 갑자기 교통사고 사망보험금을 들어달라라고 하면서 부탁했겠습니까? 보통 사람들은 사망을 전제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때 수술 혹은 입원 등 치료비도 함께 보상받을 수 있는 특약을 같이 설정을 합니다. 하지만 처음부터 누군가를 죽여서 보험금을 타낼 속셈으로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금 살인 경우에는 생명보험금을 최대한 많이 받아낼 수 있도록 특약을 구성한다고 해요. 애초부터 너를 죽이고 네 목숨값으로 나오는 돈, 그 돈이 목적이니까. 이런 보험금 살인의 특징 중 또 하나는 범행에 앞서서 보험금 수령자를 자신들로 변경해 놓는다는 겁니다. 그렇게 보험금 살인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던 이 형사부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하나 찾게 됩니다.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관할 소방서를 찾아가서 근무 일지와 최초 신고 내용 등을 확인하던 중에 119 구급대원 한 명이 사건 당시 상황을 직접 찍은 거라고 하면서 5장의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. 옆에가 실제 그 사진들 중에 한 장입니다. 이 사진 속 한 씨의 배 위에는 자로 잰 듯이 정확히 심장 부근을 지나간 트럭의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어요. 여기까지만 보면 트럭이 정말 밟고 지나갔구나, 사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. 하지만 이 사진 속 이 한 씨의 얼굴 상태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. 한 씨의 눈 주위가 부어 있었고 눈꺼풀에 충혈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안면 우열도 보였어요. 눈이 부어있고 눈꺼풀에 충혈, 안면 우열까지. 이런 현상은 흔히 질식사에서 나타나는 특징인데 이 사건 당시 사진을 보고 더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. 아, 누군가 미리 한 씨를 목졸라 죽인 뒤 차 사고로 위장했구나. 시신이 이송됐던 병원에는 한 씨의 복부 CT 결과가 남아 있었습니다. 형사부는 그 CT를 들고 법의학과, 법의학자를 찾아갔어요. 이 한 씨의 복부 CT를 본 법의학자는 한 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1톤 트럭이 배 부위를 밟고 지나갔다면 복부 손상으로 다량의 피가 고여 있어야 합니다. 하지만 이 CT를 봤을 때 복부 출혈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라고 얘기했습니다. 즉 사망 사인이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. 하지만 국가수는 시신 부검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과 CT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사망 사인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. 그러니까 시신 부검만 하게 되면 한 씨의 정확한 사망 사인, 질식인지 사고인지 알 수 있게 되고, 그걸 알게 되면 사고사인지 살인사건인지도 알게 되겠죠. 쭉쭉 풀리는 거예요. 하지만 문제는 시신이 없네. 왜? 김 씨가 4일 만에 화장시켜 버렸으니까. 보험금 살인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부검을 못하도록, 이상한 말이 안 나오도록 바로 시신을 화장시켜 버리는 거라고 해요. 그래서 형사분들이 보험금 살인 사건을 수사하실 때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. 사건이 발생하고 이 가해자들이 바로 시신을 처리해버리니까. 그러니까 중요한 단서가 없어지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 수사에 걸림돌이 생기게 되는 거죠. 보험금 살인의 범인은 대부분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이라고 합니다. 처음부터 피해자가
보험금 수령자로 자신을 지정해 줄 수 있을 정도의 친분이 있어야만 범행을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, 따라서 보험금 살인의 범인은 가장 결정적인 증거를 간직하고 있는 시신, 이 시신을 빠르게 처리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. 시신을 빨리 화장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, 빨리 시신을 없앨 수 있는 사람. 이 형사부는 당연히 이 한씨 보험금의 수령인 김씨를 의심했습니다. 시신을 빠르게 화장시킨 것도 김씨고, 한씨의 보험금을 납부하고 있었던 것도 김씨고,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더 필요했어요. 한씨를 아는 사람들은 한씨는 그 예전에 흔히 동네에서 볼 수 있었던 바보였어요 라고 하나같이 얘기했습니다. 실제 한씨는 좀 지적 능력이 떨어지던 남자였어요.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지능이 떨어지고 글씨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. 경찰은 의심스러운 이 인력사무소 사장 김씨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도 살폈습니다. 그런데 딱 보니까 사건이 발생한 날 오후 2시 30분경 인근의 다방 여 종업원한테 전화를 걸었네. 그 여자 종업원은 김씨가 그날 농장으로 칡즙을 배달시켜서 갔다 왔어요. 거기서 좀 얘기하다가 김씨가 저랑 그리고 한씨 남자 데리고 조개구이를 사주겠다면서 충남 아산에 조개구이집에 데려갔습니다. 그래서 거기서 셋이 소주를 한 3병 정도 마셨어요. 그리고 그 후에 술자리는 다시 평택의 한 식당으로 이어졌고요. 그 식당에서 또 한 소주 4병 정도 마신 것 같아요. 이때도 저랑 그리고 김씨 그리고 한씨 3사람 뿐이었어요. 그렇게 마시다가 한 저녁 7시경에 김씨가 한씨를 농장에 내려줬고요. 저랑 둘이서 또 포장마차 가가지고 소주 3병을 더 마셨어요.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둘이 그때 술 마시다가 이 김씨가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하긴 했어요. 김씨가 저랑 막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누군가의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막 붉어지면서 황급히 나가더라고요. 라고 다방 종업원이 말을 해준 거예요.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황급히 나갔다. 이에 경찰은 바로 김씨의 핸드폰 기록을 더 뒤졌습니다. 그리고 확인 결과 그 누군가의 전화는 한씨를 차로 친 사고를 낸 강씨와의 통화였어요. 이 김씨와 강씨 둘이 아는 사이네? 이날 통화를 왜 했지? 뭔가 김씨와 강씨 냄새가 나는데. 바로 경찰은 검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2사람을 체포했습니다. 그리고 강씨는 바로 김씨가 한씨 보험금 받아서 내 빚 6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겠다고 했어요. 그래서 사고를 가장해서 한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했습니다. 라면서 자백했습니다. 이 김씨는요, 한씨가 사망하고 단 20일 만에 바로 보험회사에 한씨 보험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. 20일 만에. 이 점이 보험금 살인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라고 해요. 이 범인들이 되게 빨리 보험금을 항상 찾는데요. 왜? 애초부터 목숨값으로 돈을 노린 거였으니까. 그렇게 12월 24일 이 2사람의 재판이 열렸습니다. 대법원은 김씨에 대해 징역 20년, 공범 강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. 앞서 계속 들어보셨지만 이 강씨와 김씨의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. 이 강씨와 김씨의 변호인 역시도 이 점을 걸고 넘어졌어요. 자꾸 강씨와 김씨가 계획하에 한씨를 죽였다고 하는데 직접적인 증거 있습니까? 없잖아요. 라고 하면서 변호인이 계속 카바를 친 거예요.
하지만 재판부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의해 형성돼야만 하는 것이 아닌 간접 증거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, 이때 간접 증거는 모든 관점에서 상호 관련시켜 종합적으로 평가해 모순 없는 논증을 거쳐야 한다. 경찰이 수집한 간접 증거로 인정되는 사실들 사이에 모순이 없는 만큼 살인 등에 대한 두 사람의 범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보험금 살인에서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어요. 이 김 씨는요, 이 범행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. 이 한 씨를 죽이기 8개월 전에도 이 한 씨를 죽이려고 한 차례 시도했었어요. 차에 한 씨를 태우고 가다가 조수석 쪽으로, 한 씨가 앉아있는 쪽으로 다리 교각을 들이받은 거예요. 이때 교통사고로 죽이려고 했지만 안 죽었던 거예요. 실패. 이때의 사건까지 살인미수 혐의로 함께 처벌됐다고 하더라고요. 이 한 씨는 정신지체 장애인이었지만 법적으로는 장애인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여기서 뭐가 소름이 돋냐면 김 씨가 항상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했는데 그 명함에 자기 소개를 모 장애인협회 평택시 안중지구 소장이라고 적어놨었다는 거예요. 모 장애인협회 소장. 이런 사람이 한 씨를 데리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조차 안 해줬던 거예요. 거기다가 경찰이 확인한 결과 해당 장애인 협회는 없는 단체였어요. 처음부터 장애인 단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,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한 씨를 데리고 있었던 겁니다. 얘 한 씨인데 내가 데리고 있는 애야. 이런 식으로. 이런 정황들이 있음에도 이 김 씨는 재판이 끝나는 그날까지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. 하지만 강 씨의 자백이 있고 보험금 납부하며 수령자까지 시신 처리하며 20일 만에 보험금 청구하고 모두 말이 안 되잖아요.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 끝까지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는 거겠죠. 뭔가 씁쓸합니다. 맨 처음에 이 사건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스타트를 끊었던 이 정형사분, 그러니까 형사 정씨, 이분이 아니었다면 이 한 씨의 죽음은 끝까지 묻힐 뻔했어요. 그래서 오늘은 경기도 평택시에서 일어난 한 안타까운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.